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1년 9월 10일입니다. 현재 장이 마감된 상태고요. 저는 오늘 매매 대응을 하질 않고 시장을 좀 관망만 했습니다. 최근에 시장도 좀 좋질 않고 또 오늘 오전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들도 사실 보이질 않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직 좀 몸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뭐 컨디션 조절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은 좀 매매를 쉬었고요. 최근에 이제 댓글에 단타 매매 말고 수익 매매는 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수익 매매도 합니다. 수익 매매는 이제 다른 계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, 단예로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, 자, 이렇게 제 수익 계좌 이제 다른 계좌입니다. 단타 운영 계좌 말고 이제 요거는 다른 계좌로 운영을 하는 거고, 요거는 제가 이제 종목명은 좀 가렸어요. 왜냐하면은 선침해 개념으로 종목을 오픈한 상태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매도를 하지 않는 상태로 종목이 공유가 되면은 뭐 선침해 개념으로 이게 법적으로 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. 이거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 중에 하나고 제가 최근 하락장에서 분할로 좀 매수 대응을 했던 종목이에요. 그래서 한 1차 매수 정도만 된 거고, 한 세네 번 정도 나눠서 살려고 했는데, 이게 더 떨어지질 않아서 1차 매수만 된 상태로 수익률은 16%가 넘죠. 그런데 이제 수익금이 별로 안 됩니다. 이 수익률 대비 제가 원하는 물량을 다 매수를 하질 못했기 때문에 수익금은 좀 얼마 안 되고 수익률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이제 스윙으로 끌고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이제 매수한 지가 한 2주는 좀 안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계속 좀 끌고 갈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윙 계좌도 따로 좀 운영을 합니다. 그리고 수급주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베팅 금액을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좋은 수급주 종목이 나온다면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금액을 좀 세게 질러서 이렇게 률 대비 수익금을 좀 키우는 그런 계좌를 또 따로 운영도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는 계좌는 이제 단타 위주의 계좌고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수익 종목들도 이렇게 이제 매매한다라는 걸 공유하는 차원에서 매매를 할 때도 있긴 하죠. 네,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모센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아모센스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죠.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, 요런 이제 꼬리 라인, 몸통 라인을 다 돌파를 하는 상한가가 좀 나왔습니다.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,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또 잘 봐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은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이 세계 최초 전기차용 무선 충전 차폐시트 특허를 받은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전기차 충전 관련한 최근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왔죠.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. 이런 종목들은. 그래서 아모센스는 다음 주에 움직임 관심 있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동양 EMP가 같은 이슈로 좀 상승이 나온 종목이죠. 자, 이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. 앞에 이런 이제 매물대도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종목도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무선 급속 충전 플랫폼 국제과제 주관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거고요. 상한가에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모센스에 이어서 이제 2등주 격이죠. 그런데 분봉상 움직임 괜찮았죠, 이 종목도.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저항받던 자리 돌파를 하고 상승 줬다가 이렇게 또 돌파된 자리 지지하면서 반등 줬죠. 그러니까 이 종목도 아모센스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아모센스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 동양 EMP도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성건설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성건설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. 이 종목도 거래대금을 강하게 터트리면서 2,400억이 넘게 터지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. 근데 파동상으로는 일단은 3차 파동이 다 나온 구간이죠. 그래서 가격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긴 합니다만, 뭐 대권 주자 관련해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에요. 이재명 씨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
기본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죠. 오늘 이제 기본주택 관련해서 이제 주택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어요. 뭐 범해안건영도 좀 움직였고, 뭐 덕신하우징 같은 종목들. 자, 어쨌든 이제 일성건설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, 거래대금이 또 고점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넘겼죠. 그래서 역대급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분봉상 움직임도 괜찮았고요. 상한가도 나름 잘 굳혔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다음 주 움직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외에 뭐 특별하게 이제 제 기준에 관심 종목은 없는데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정부 여당 규제 이슈로 인해서 좀 급락을 한 이후에 오늘 살짝 양봉을 만들어줬죠. 제가 급반등하기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 규제도 당연히 이 종목이 힘을 쓸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. 자, 네이버가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좀 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금융권 관련한 기업이 네이버 파이낸셜인가요? 예, 네이버 파이낸셜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를 포함해서 카카오페이는 이제 조금 이따가 상장이 되죠. 그리고 카카오뱅크, 카카오증권, 뭐 카카오보험에 이르기까지 뭐 거의 금융권에 관련된 업무들을 대부분 자회사를 두고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여당의 이제 규제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게 주식이고 이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접근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. 아직까지 이제 규제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카카오는 뭐 싼 가격 때문에 살짝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급격한 반등, 강한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수급이 메이저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.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이 엄청난 규제를 펼치고 있잖아요. 오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급락이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을 해줬고요. 그리고 또 YG 엔터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반등을 거의 다 해줬죠. 왜냐하면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 수급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거예요. 최근에 중국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, 뭐,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도 최근에 또 엄청나게 하죠.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, 게임 판호를 갖다가 자국 기업에도 잘 내주지 않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게임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굉장히 하락이 깊게 나왔고, 또 연예인들 개개인에게까지 또 규제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이런 이제 하락이 좀 깊게 나왔었습니다. 그렇지만 리오프닝 관련주, 그리고 뭐 문화 관람, 또 영화, 이런 공연, 그리고 엔터 관련한 기업들은 향후에 부스터샷을 맞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70%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뭐 10월 말 빠르면 그리고 11월 달 정도 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당장은 좀 타격이 불가피하겠죠.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오늘 양봉을 만들어주긴 했어요. 양호합니다. 뭐 양호한 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렇게 이제 몸통이 한 3분의 2 정도 어제 만들었던 음봉을 좀 감싸는 캔들로 만들어졌을 때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조금 안정된 모습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. 이 코스피 시장은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그리고 요 5일선을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5일선을 안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완벽한 쌍바닥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상승이 조금 더 나와서 요런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었던
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던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차례 더 강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보고요. 자,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훨씬 강한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랫골이 달리는 양봉이 만들어졌어요. 결국에는 이 자리는 이제 지켜주겠다라는 의지가 좀 확인이 된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. 왜냐하면은 크게 시장에 악재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. 큰 호재거리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큰 악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. 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렸죠. 기준금리 동결과 더불어 이 성장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한 4.6%대에서 5%대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. 그래서 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실업 지표가 좀 개선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좀 좋게 움직였거든요. 그런데 장 후반에 좀 힘을 쓰지를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국 지수도 어제 좀 살짝 조정을 보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그래도 아주 준수하게 잘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좀 힘을 더 내서 빠르게 이제 5일선을 코스피 시장이 좀 회복을 해주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지수의 어떤 차트의 모양을 좀 만들어주길 기대를 해봅니다. 현재 시장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, 다음 주를 지나서 이제 다다음 주에부터 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. 아무래도 추석 연휴 전에는 대부분 물량을 좀 보유하지 않고 좀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고 물량 조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뭐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. 뭐 특이하게 외국인의 급격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모를까.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.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0월 달에는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10월 달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쨌든 9월 달 시장은 그렇게 강한 시장의 모습은 만들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대응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간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요.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